아, 아. 안녕하십니까. 저 이번에 명인학원에서 통합과 하게 된 김민지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우선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통합과 과목에 대한 소개, 그리고 왜 제가 이 자리에 서서 통합과 과목의 중요성을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022 통합과 왜 중요할까요? 라는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경기도 교육청에 이제 올라온 과학교과 편제표인데요.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제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자면은 이제 공통과목이라고 해가지고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 해가지고 총 4학점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편성 학점이 국영수와 같은 3학점이었어요. 근데 통합과학이 올해부터는 1학점이 더 넘어서 4학점으로 편성이 되고 있습니다. 다음 과학탐구 실험 1, 과학탐구 실험 2 이렇게까지가 이제 1학년 1학기, 1학년 2학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따라서 통합과학 같은 경우에는 총 지금 5학점으로 편성이 된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이들은 1학년 때 공통으로 이 과목을 수강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2학년 때부터는 일반 선택, 진로 선택 과목들을 수강을 하게 되며 3학년 때는 이제 융합선택이라는 과목을 듣게 되는데 3학년 때 듣게 되는 융합선택 과목은 성취도만 5단계로 평가가 되며 등급은 평가가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수능 때 통합과학 1, 통합과학 2가 9등급 상대평가로 다시 한번 진행이 되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원래 저희가 내신이 9등급 상대평가였는데 5등급으로 아무래도 변별력이 조금 저하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수능의 변별력이 조금 더 강화되는 추세이고 그것을 대학교들에서도 반영을 해서 지금 보시면은 제가 중요한 부분에 하이라이트를 쳐놓은 건데 이게 지금 노란색으로 잘 안 나오게 되네요. 무슨 내용이었냐면은 원래 연세대가 수능 최저를 좀 반영하지 않는 학교였는데 그랬던 연세대마저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게 되었다. 그래서 서울 최상위 10위권 대학교 중에서 서울대를 제외한 모든 학교가 수시에도 수능 최저를 반영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색이 원래 하이라이트를 친 건데 제가 좀 난감하네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인문 같은 경우에는 연세대입니다. 추천형 전형이에요. 국수탐 중 이제 2합4라고 원래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세 과목 중에서 2개 과목에서 수능 최저를 충족하기 위해선 그 최소 4등급이 되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국수탐 그중 2개 과목 4등급이에요. 그렇다는 것은 아무래도 저희가 생각을 해보면은 인문 아이들이라면은 아무래도 수학보다는 그쵸 국어랑 아무래도 탐구를 조금 더 선택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면은 이 탐구라는 과목은 이제 전략 과목이다. 뭐 수학이나 뭐 타 과목에 비해서 아무래도 공부 시간은 조금 더 적게 들어가지만 그에 비해서 수능 최저를 충족한다라는 면에서 훨씬 더 유리한 포지션을 갖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내신 시험 분석입니다. 자, 보시면은 제가 이 지역 내신 시험을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약간 공통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객관식보다는 좀 서답형에서 변별력을 많이 주려고 하는 편이세요. 근데 객관식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제 문제가 아무래도 조금 더 평이하게 나오는데 몇 가지 문제는 조금 더 변별력을 주기 위해서 원과목 문제까지 좀 연계해서 나오는 경향성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보시면은 모의고사형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이제 나오는데 사실은 지금 통합과학 1 내용에서는 이 문항이 이제 실제 개념 안에 들어있긴 해요. 근데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요런 스타일의 문항은 이제 물리 1에서만 출제가 되는 그런 문항이었거든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은 과학 같은 경우에는 통합과학이 있지만 그 위에 물화생지 해가지고 위에 상위 과목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문제를 출제를 하실 때 조금 더 어렵게 변별력 있게 출제를 하고 싶은데 그게 약간 통합과학 1 안에서는 좀 내용이 부족해. 그런 생각을 하시면은 이제 당연히 그 내용하고 관련된 상위 과목을 문제를 찾아보실 거고 그 상위 과목 문제는 모의고사 문형들이 잘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의고사에서 물리원, 화학원 스타일의 개념을 좀 반영한 그런 모의고사 출제 스타일을 반영해서 이제 문제를 내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스타일 같은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고2 3월에서 고2 6월까지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몇 개 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말 내가 그 각으로 난이도를 내고 싶다. 뭐 중간고사 때 1등급이
한 뭐 20명이 나와버려가지고 기말 때 좀 난이도를 강화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선생님들께서 하신다면은 이제 고3 한 3월 정도 난이도까지 문제를 좀 출처를 좀 따서 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논술형인데요. 왼쪽이 이제 운전고 문제고 오른쪽이 주엽고 문제인데 이 내용을 잘 보시면은 잘 안 보이실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이제 물리 문제고 1번 문제 이렇게 돼 있어요. 물체 B와 A가 충돌하는 경우와 벽과 충돌하는 경우 중 물체 B의 운동량의 변화량이 크기가 더 큰 것은 무엇인지 쓰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쓰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주엽고 문제도 뭐 1-1은 간단한 단답형이고 1-2 문제를 보시면은 금속 원소는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비금속 원소는 전자를 얻어 음이온이 되려는 경향이 크다. 그 이유를 서술하고 뭐 기호를 쓰시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답형 같은 경우에는 변별성을 주는 게 아이들의 사고력을 측정을 하는 거죠. 이유를 서술하게끔 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공부를 할 때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단수 남기지. 마치 중학교 때처럼. 왜냐면 중학교 때는 서답형이 나오지 않는 학교도 많고 그냥 객관식 위주로만 간단하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유를 서술하세요 라고 하면은 막히거나 아니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 서술형 그 문항들을 보시면은 학교별로 채점 기준표라는 게 있거든요. 그럼 채점 기준표에 어떻게 돼 있냐면은 뭐 A라는 키워드가 있으면은 뭐 만점, A라는 키워드가 있지 않으면 감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다는 말은 서답형을 우리가 답을 쓸 때 그 키워드가 포함됐냐 포함되지 않느냐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냥 자기가 아는 얘기 아무거나 쓰면 되는 게 아니라 문제의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을 하고 해당 키워드를 기술을 해야만 좋은 점수를 받게 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객관식이 평이한 경우에는 이렇게 논술형에서 변별력을 좀 강화하는 식으로 문제를 출제를 하고 있고 따라서 우리 아이들 평소부터 논술형 쓰기 연습을 꼭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자료가 있을 때 그 자료를 해석하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왼쪽 같은 이 자료 있죠. 이 자료 운동량과 충격량 이 자료는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고2, 고3 물리원 스타일의 운영입니다. 통합과학에는 저 정도 수준의 자료까지는 나오지 않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이 그림에 있는 뭐 총 전자수, 원자가 전자수 해서 뭐 x 플러스 1이라고 나오는 이 자료도 화학원 모의고사 스타일의 자료입니다. 모의고사 문제를 우리 아이들이 처음에 공부할 때부터 고1 통합과학 수준에만 그친 게 아니라 좀 더 심화된 난이도까지 연습을 해야 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그 다음으로는 심층 이해형입니다. 자, 이것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삼투 현상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물어본 거고 오른쪽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또 역시나 서술형인데 이렇게 간단하게 보시면은 뭐 이 원소들을 이용해서 어떤 조건이 나와 있고 이 조건을 만족하는 화합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반응식으로 나타내세요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두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출처를 다 찾아봤는데 출처가 시중교재에도 없고 모의고사에도 없어요. 그 말은 즉슨 학교 선생님께서 우리 아이들의 변별을 위해서 직접 창작을 하신 거죠. 근데 결국에 기본 베이스가 되는 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실험, 자료,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께서 평소 수업을 하실 때 아무래도 학교별로 학교 프린트 자료를 좀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거기서 좀 강조하셨던 내용들, 그런 것들 위주로 좀 수업을 하셨던 내용에서 출제를 하시는 거고 그런 원리에 대해서 심층적인 이해가 있어야만 이제 접근이 가능한 문제다. 시중 문제집에는 없는 기출 유형이기 때문에 그냥 문제만 많이 풀어야지 하는 양치기식 그런 공부로는 또 접근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저는 이렇게 세 가지 전략을 좀 이번 내신 대비의 주안점으로 삼았는데요. 첫 번째,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에서는 실수를 줄여야 된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문과형 학생이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아무래도 우리 아이들이 보면 문과형 학생이 있고 이과형 학생이 있잖아요. 문과형 학생 같은 경우에는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에서 실수가 없고 조금 어려운 계산 문제 이런 걸 되게 많이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근데 좀 계산에 자신 있어. 약간 물리 천재, 화학 천재 이런 스타일 아이들은 오히려 이런 데서 되게 실수를 많이 해요. 근데 결국에 점수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실수를 많이 하는 게 약간 출제자의 의도를 잘못 생각했거나 아니면 내가 생각했을 땐 이건데 왜 이 시험 문제는 이렇게 말을 하지? 이거 시험 문제가 잘못된 게 아닌가? 막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이한 난이도의 문제라고 해서 무시해서는 안 되고
너무 쉬운 단원이니까 그냥 빨리빨리 해야지 라는 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결국에 점수는 나오지 않게 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서논술형 쓰기 연습을 좀 충분히 해둬야 됩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제 방금도 말씀을 드렸는데 1등급이 10%까지잖아요. 그럼 일단은 무조건 객관식은 만점으로 목표를 해야 되는 게 맞고 서답형에서 이제 1, 2등급의 변별성이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심화 단원이죠. 심화 단원 중에서 특히나 통합과학이랑 연계성이 큰 단원은 물리단원이랑 화학단원인데요. 요 두 개 단원에서는 고2 수준 모의고사 유형까지 꼭 대비를 해둬야 되겠습니다. 자, 내신 대비 수업 진행 계획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요게 이제 제 교재고요. 개념편이 있고 이제 유형편이 있는데 기본 개념 교재가 있고 학교 추가 자료는 매주 주간지로 업데이트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따로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유형편 같은 경우에는 아주 기본 문제부터 실어놨어요. 정말 좀 과학이 좀 서툴고 어려운 학생들도 최대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스텝을 따라서 레벨별로 차근차근 심화 문제까지 수록을 해놨으며 특히나 좀 약간 제 교재 특색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게 제가 갖고 있는 그 타 학교의 기출문제 소스가 정말 많거든요. 왜냐면은 이제 각 지역에 계시는 과학 선생님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저의 그 대학원 친구들이랑 같이 항상 기출문제를 받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타이핑을 해두고 서로 문제 자료를 되게 많이 공유를 해요. 그래서 그런 문제 자료들, 뭔가 그런 특별한 소스들을 되게 많이 수록을 해놓은 교재가 되겠습니다. 제 교재고요. 약간 개념서는 좀 한눈에 잘 보이게 좀 기술을 해놨고 그 다음에 유형서 같은 경우에는 기본 문제부터 차근차근 실어놨습니다. 그리고 교재에 직접 이렇게 서답형을 아이들이 직접 좀 쓸 수 있는 서답형 쓰기 연습이 가능한 그런 내용까지 실어놨고요. 내신 빈출 유형 같은 거 반영하고 어떻게 논리적으로 서술하면 되는지에 대한 내용까지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실전 테스트인데요. 내신에 대해서 실전 테스트는 이렇게 객관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만약에 재시험을 보게 되잖아요. 제가 기준이 80%가 이제 재시험의 기준인데 재시험을 보게 되면은 무조건 다 주관식 서답형으로만 대비를 좀 재시험을 칠 수 있게 해줍니다. 시험지는 아이들이 재시험을 칠 때마다 매주 바뀌고 저 같은 경우에는 시험을 친 다음에 바로 재시험을 보게 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너무 그렇게 되면 단기 메모리에 좀 의지를 하게 되고 아이들이 답을 외워버리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직접적인 공부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재시험을 부를 때는 반드시 수업 외 날짜에 와서 재시험을 보고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뭐 시험 직전에 OX 테스트 이렇게 나가고요. 그다음에 이제 손필기, 제가 수업했던 내용들 다 담아서 암기 노트 이런 식으로 약간 빳빳한 종이에 매번 내신 대비 때마다 나가고 있습니다. 네, 잠시만요. 네, 그리고 요거는 이제 제가 이제 수업 때 하는 내용인데요. 나만의 개념 노트 만들기라고 해가지고 아이들이 제가 수업 때 판서하는 거를 일부러 따라 적게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수업 시간에 집중력도 향상이 되고요. 그리고 또 좋은 게 이제 저랑 먼저 수업을 듣고 보통 이제 학교 선생님들하고도 같이 이렇게 수업을 듣게 되는데 미리 수업을 할 때 필기해 놓던 거를 옆에다가 딱 뜨고 그 다음에 이제 학교 선생님 수업을 듣는 거예요. 그럼 대부분의 내용은 겹치겠죠. 하지만 겹치는 내용 중에서도 안 겹치는 내용, 우리 학교 선생님은 민지쌤이 설명하지 않았던 요 내용까지 설명을 해주시네? 그럼 그런 것들이 이제 시험의 출제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고 그런 것들을 아이들이 자기가 직접 적은 개념 노트를 통해서 두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저는 좋은 프로그램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관리 방법입니다. 뭐 동영상 보강, 뭐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고, 그다음에 테스트지 같은 경우에는 제가 무조건 다 100% 직접 첨삭을 해서 아이들이 제대로 알고 푼 게 맞는지 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학생 시험지 같은 경우에는 매 시험이 끝나면은 제가 꼭 저장을 좀 해놔요. 그래서 이 아이가 시험을 칠 때 이게 좀 약했구나. 나랑 공부를 할 때 분명히 이걸 잘했는데 실제 시험을 치니까 이게 좀 약하네. 이런 거는 조금 더 보완을 해줘야 되겠다라는 식으로 피드백을 또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단톡방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단톡방에서 제가 가끔씩 이렇게 이벤트도 하는데 뭐 간단한 질문을 좀 물어봐요. 뭐 가속도의 정의는 무엇입니까? 이런 식으로 물어보고 이제 맞추면은 뭐 간단한 보상, 뭐 커피 기프티콘 이런 식으로 아이들이 좀 평일 중에도 과학에 대한 공부를 계속 할 수 있도록 좀 최대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테스트 프로그램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 테스트는 이제 1강 수업을 1주차 때 했으면은 이제 2주차 때 1강 수업에 대한 복습 테스트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재시험을 바로 보지 않는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만약에 재시험이 나왔다 하면은 3강 수업을 들을 때 1강 재시험까지 봐야 됩니다. 아이들이 아무래도 좀 학원에 올 때 좀 더 일찍 오고 늦게 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만약에 여기서도 또 만약에 또 아이가 뭐 재시험이 나왔다 하면 그거는 공부를 하지 않은 거잖아요. 그럴 때는 평일 중에 다시 불러서 재시험을 보고 좀 1대1 질의응답을 하면서 공부할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매주 수업 결과 관리 문자 이렇게 나가고요. 그 다음에 매 중간고사마다 지금까지 수업했던 결과 종합 피드백 성적표 형식으로 다음과 같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질의응답인데요. 수업 전후 일단 개별 질의응답 합니다. 그 다음에 수업 시간 내에 아이들이 단톡방에 선생님 저 교재에서 몇 번이 질문입니다 라고 하는 거를 내신 때는 일일이 다 봤는데요. 그 내용에서 이제 공통적인 부분은 수업 시간 내에서 전체 질의응답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카카오톡 질의응답은 상시 받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내신 직전에는 제가 매주 오후 11시부터 새벽 1시까지 줌을 좀 켜놔요. 시험기간 바로 한 2주 전부터. 그럼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다가 모르는 부분이 생기면은 바로바로 들어와가지고 물어보고 그다음에 다시 자기 공부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질의응답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질의응답 하는 거고 제가 시험기간에 줌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저고요. 그러면 시간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저는 일요일 오전반, 오후반 이렇게 있고 10시 30분 반이 있고 1시 30분 반이 있어요. 3월 9일에 개강하고 비내신 기간인 3월에는 개념 수업 위주로 해서 연합반으로 진행을 좀 하고요. 내신 기간이 되면은 학교 진도에 맞춰서 반을 조금 재편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별 내신 대비가 진행이 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더 자세한 거, 그 다음에 제 연락처에 대한 부분, 뭐 상담이라던가 좀 궁금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물어볼 수 있도록 그 자료에 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세한 거는 그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